반갑습니다. 토양 변화율과 토양 한산 계수 110회 때 용어 설명 문제입니다. 이것은 21회, 42회, 60회, 67회, 76회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그 이전에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출제 횟수를 다 주워 넣지는 못했습니다. 빈도가 아주 높은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통상 용어 설명 문제는 13문제가 나와서 10문제를 채택해서 쓰면 되는데 보통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10문제 정도 다 아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시험을 몇 번 응시해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통상 우리가 확실히 아는 문제가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7문제가 확실히 알고 3문제가 아리까리하다면은 어쨌거나 7문제하고 3문제에서 10문제를 기술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6문제가 확실히 알고 아리까리한 게 2문제면은 8문제밖에 기술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포기하시면 안 되죠. 나머지 2문제, 알파 2문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 아는 만큼 기술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1교시가 60점 이상 통과하면 좋겠지만은 58점이나 57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2교시, 3교시, 4교시에 고득점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60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1교시에 내가 10문제 다 기술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2, 3, 4교시 끝까지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고 오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양 변화율의 개념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토양 변화율의 종류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흙이 있고 교란된 상태의 흙이 있고 다진 흙의 토양이 있다. 보통 우리가 토공의 3가지 작업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절취, 운반, 다짐. 사실은 5가지죠. 자, 토공의 5단계입니다. 5단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굴착. 여기서는 뭡니까? 절취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다음 적재, 실어줘야 되겠죠. 보통 이제 백호로 작업할 때는 굴착과 동시에 적재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품셈에는 굴착, 불도자. 적재는 뭡니까? 페로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운반, 덤프트럭. 그 다음에 정지, 그레이더. 그 다음에 다짐, 롤라. 그래서 이러한 굴적 운정다, 굴적 운정다. 이게 토공의 5단계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편의상 3가지 작업 단계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자연 상태는 본바닥의 흙. 이걸 통상 우리 1이라고 보고, 교란된 상태는 느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통상 운반할 때는 교란된 상태로 운반해요. 그래서 LOOSE, 루삿 해서 L이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 다진 흙의 토양은 뭡니까? 자, 컴팩션, COMPACTIOL. 그래서 C라는 기호를 쓰게 된다. 그래서 토양 변화율은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토양 변화율은 왜 우리가 따져야 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런 수작업을 하지 않습니다만 토공 균형을 계획을 세울 때, 토공 밸런스를 세울 때, 절토량과 성토량의 균형을 잡을 때,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원집안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절토를 해서 이렇게 성토를 하고자 한다. 자, 만약에 이 절토의 포켓 V1이 100제곱미터이고 성토의 포켓 V2가 역시 100제곱미터이다. 또는 100세제곱미터이다. 용량이 똑같다. 단면을 봤을 때 동일한 단면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흙을 굴착해서 여기 갖다 놓으면 밸런스가 딱 맞아 떨어지냐? 맞아 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은 흙에 따라 가지고 L 값은 모든 흙에 대해서 증가하지만 C 값은 자, 이것이 암인 경우와 토사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달라지겠죠. 그래서 암인 경우에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죠. 이것이 주로 암이라면 이것은 증가를 하게 되고 토사라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단면적이지만은 토사라면 갖다 넣어주면은 다져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요만큼 부족분이 발생을 하겠죠. 그 대신 암이라면 다져놓고 나면 이만큼 더 올라오겠죠. 남는 부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암인 경우에는 흙이 남을 수도 있고 토사인 경우는 흙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가 구성을 할 때 이 원지반으로 단가 구성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을 절토 베이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 토목이 절토 베이스를 하는데, 과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갔을 때 각 기관마다 지금 국토교통부입니까? 국토해양부입니까? 국토교통부. 저희들 때는 건설교통부 때는 건설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설부 기준이 달랐고요. 각 기관마다 한국소장공사, 도로공사마다 기준이 달랐습니다. 품셈상에서 또는 내역서상에서 단가 구성을 할 때 절토허의 개념으로 단가 구성을 하는 곳이 있고, 성토허의 개념으로, 성토 포켓 개념으로 단가 구성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내역서 보면은 절토 베이스를 하게 되죠. 어쨌거나 간에 어느 한 가지 어떤 기준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러한 L값과 C값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L값은 토양 변화의 정의 자체는 뭡니까? 자연 상태의 토양에 대한 최적 비. 최적이라는 이야기는 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분의 흐트러진 상태. 최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자, 뭐뭐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분모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밀도 개념을 할 때는 흐트러진 상태의 밀도분의 자연 상태의 밀도 값을 해서 L 값을 구하게 된다. 통상 이러한 경우 최적이 약 한 22% 정도 증가한다. 토사인 경우에는 약 1.2에서 1.3 정도, 암인 경우에는 1.1에서 2 정도. 그래서 보니까 L 값은 대부분 다 증가를 하고 있네요. 10에서 30%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값인 경우에, 다졌을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암인 경우에는 증가하지만은 토사인 경우에는 감소를 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어느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토양 변화율을 따진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런 토양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통상 우리가 설계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품생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대규모의 현장에서는 이 품생 기준으로 했을 때 흙이 설계처럼 밸런스가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토목 현장에서는 자체 시험을 해보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실험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다. L 값은 굴착 시험을 하게 되는데 200세제곱미터 정도의 흙을 굴착해서 어떤 부트럭에 적재해서 시험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 자, C 값은 성토 시험을 하게 되는데 200세제곱미터 정도의 흙을 굴착해서 성토해서 그 단면적 또는 최적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C 값의 근사적인 측정하는 방법은 밀도비, 들밀도 시험과 다진 시험으로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오차가 많으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 C값을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토 또는 몰드 공시제 밀도의 평균값분의 본바닥 밀도의 평균값. 이렇게 하면은 C값이 구해진다.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 그래서 제일 좋게는 시험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지만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측정을 하거나 또는 품셈에 있는 값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산계수의 정의. 한산계수 F는 기준 토의 변화율분에 구하고자 하는 토의 변화율로 한다.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이런 원지만 있는데, 자, 여기서 이러한 백호가 한 대 있습니다. 백호가 있어가지고 이 흙을 이렇게 굴착을 해서 적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흙을 굴착할 때 이 장비 효율, 백호의 장비 효율 Q 값은 어떻습니까? CM분의 3600 QKF 이렇게 해서 구하죠. 자, Q는 어떻습니까? 바가치의 용량, 버켓 용량이고, K는 버켓 개수고, F는 한산 개수, E는 장비 효율이죠. 이렇게 구할 때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이야기죠. 이 기준토를 뭐로 보느냐. 자, 기준토가 본바닥이라면은 이 장비는 작업하는 순간에 흐트러지죠. 그래서 L 값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기준토가 본바닥이냐, 느슨한 흙이냐, 그 다음에 구하는 토가 본바닥 토량이냐, 느슨한 흙의 토량이냐, 다시 무의 토량이냐 따라 가지고 F 값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보통 설계도서에 보면은 원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본바닥 토량으로 만약에 원가 구성을 한다면 F 값은 L분의 1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호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백호가 흙을 건드리는 순간에 흐트러졌다고 보고 기준토를 흐트러진 토량 L로 보고 내가 원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본바닥 토량으로 원가 구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F값은 L분의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토사라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토사에서 자, L값을 봤습니다. 토사에서 L값이 만약에 뭐 1.2다. 그러면은 1.2분의 본바닥 토 1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통상 한 0.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백호 계산할 때 F값은 0.8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의 어떤 원가 계산서, 단가 계산서, 단가 산출서를 보시면은 자, 요 백호 장비의 Q값 계산할 때 이 F값을 적용하는 값이 나옵니다.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요 F값의 개념이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쓰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장비까지 하나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은 답을 쓰시면 더 실감나는 답이 되겠죠. 자, 이 장비 제가 대충 그렸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우리가 장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은 그냥 15cm 되는 자를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를 가지고 직선을 쫙 꺾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반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반원을 그리고 직선을 쫙 꺾어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꺾고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자, 여기에 장비를 그립니다. 보통 현장 가면 오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비 오브리. 그리고 여기에 운전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죠. 통상 이렇게 생겨가지고 유압장치가 있고 여기에 바가치가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 Q값을 구할 때 Q는 CM분의 3600 QKFE로 구한다. 이때 F가 한산 계수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백호 장비는 장비가 굴착하는 순간에 이 흙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기준토는 L값이 되고요. 자, 구하는 토는 단가 구성상 본바닥 토량으로 단가 구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구하는 토는 뭐가 되겠습니까? 본바닥 토량이 되죠. 그래서 구하는 토는 본바닥 토량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F값은 어떻게 됩니까? L분의 1이 되어가지고 통상 뭐 0.8이다. 이렇게 해서 F값을 0.8을 적용한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은 이 답안지에다 곁들여 주시면 아주 실감나는 현장감에 있는 답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량 한산 계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토량 한산 계수를 적용하는 이유, 조금 전에 제가 그림을 통해 설명드렸죠. 그것을 말로 풀어서 해설해 보면은 토공기계의 선정, 장비의 효율적 조합할 때 사용이 되고 효율적 장비 조합을 하기 위해서 L값의 운반 토량, 운반 장비 대수 결정을 하게 되고 FLC로서 장비 능력 Q를 산정하게 되고 굴착 운반 전기 다짐 장비의 대수 등의 조합, 장비 조합을 할 때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LC 값을 어느 지구의 설계 시 절성도 균형, 토공 밸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획고라든가 횡단면도 등을 설계를 하게 되고 공사비 적산을 하게 된다. 내역을 구성한다는 이야기죠. 장비비 계산할 때, 장비 단가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이 F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평가, 결론 이야기입니다. 용어 정의일수록 결론을 맺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 유명하신 토질기술사 강의하시는 분의 교재를 보시면 항상 용어 정의 끝에서는 이러한 결론 또는 맺은말 대신에 평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어 정의 개념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뭐다 쭉 설명을 하고 그 용어 정의에 대한 한 번 더 어떤 확실한 개념을 전달하는 결론 개념으로 평가라는 말을 써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면 결론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토량 배날 이용시 주의사항, 자, C값이 큰 값과 C값이 작은 토사의 혼합 성토할 때 이 혼합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성토 포켓이 있는데 흙을 먼저 놓고 암을 뒤에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통상 우리가 현장에서 온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흙이 먼저 나오고요. 흙이 먼저 섞고 그 다음에 암이 나오겠죠. 암이 뒤에 쌓여집니다.
그래서 이 흙과 암이 골고루 섞이면은 이 다짐 상태의 흙의 양이 달라지겠지만은 골고루 섞이지 않고 흙이 먼저 다져지고 암이 들어가면은 포켓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호박하고 깨하고 호박하고 깨하고 콩하고 막 섞여 이걸 다졌을 때 깨를 먼저 넣고 콩을 넣고 호박을 넣는 경우하고 호박과 호박 사이에 깨하고 콩하고 잔잔한 잎자를 섞어서 차곡차곡 넣는 하고는 달라지겠죠.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굴착이나 시험 성토에서 설계된 LC 값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인근 유사 현장의 실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많은 장소의 현장 효과 굴착 깊이별로 세분화해서 시험한 성과값을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아주 길죠. 그래서 용어적인 설명 문제의 답으로서는 평가가 너무 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있네요. 또 많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은 실제 답안지 구성하실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용어 정의는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만 기술하시면 되죠. 그래서 토양 변화율과 토양 한산 계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토양 변화율을 정의를 적어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질별 변화율 L값과 C값을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양 변화율 시험하는 방법은 실험에 의해서 구한다. 굴착시험, 성토시험이 있다. 앞에 소개했죠.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C값을 근사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오차가 많으면 주의해야 된다. 근사적으로 하는 방법은 밀도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산계수가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산계수의 정의 한산계수는 기준토분에 구하는 토다. 그리고 이런 표를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적용 목적 바쁘면 이런 거 안 적어도 되겠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용어 설명 문제가 아니고요. 토양의 변화율과 한산계수의 정의를 기술하고 토양 한산계수 적용 목적을 기술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3, 4교시에.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 목적, 통운기계 선정, 장비 조합, 계획과 횡단면도 등 설계, 그 다음에 공사비 적산할 때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평가에는 토양 변화율 LC 이용시 주의사항 앞에서 많은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문구 골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산계수 및 변화율의 문제점이 향후 개선 방향 C값이 큰 암과 C값이 적은 토사의 혼합 비율에 따라가지고 실제 적용 결과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시험 굴착해서 시험 성토해서 설계된 L값, C값을 확인 후 시공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인근 유사 현장의 실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딱 맺어주시면 되겠죠. 공부할 때는 좀 많이 하더라도 답 쓸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강의 중에 그려드렸던 그림이 있죠. 그 그림도 여러분들 기억나시면은 이 문제 옆에다가 개념 그림을 같이 섞어가면서 답을 써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드린 자료에 모든 그림까지 넣어가면서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료 양이 방대해지고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내용만 소개하면서 강의 중에 간단하게 개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 잠깐 화면을 멈추고 차분하게 여러분들 연습해서 그려보시고 여러분들 서브노트에다가 그 그림을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버 컴팩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